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K히어링의 대표 구민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청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주목하며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지속적인 보청기 관리 서비스와 청각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K히어링. 이들은 지속적인 청각 서비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추구하며 올바른 난청 문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대한민국 프리미엄 청각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K히어링의 구민승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K히어링 서비스는 이제 청각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하는 국내 유일 청각 전문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 서비스는 청각학을 전공한 석박사 전문가들이 청력 상담을 제공하고, 그리고 원격 비대면으로 청각 보조기기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청능재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것이 저희 K히어링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전문가에 의한 좀 상담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실제로 처음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지 못해서 소리를 듣는 삶 자체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이제 구매하시고서 사용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시는 사례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잘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청각 서비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일반적으로 착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분명히 처음 구매하고 꼈을 때는 잘 들렸는데 한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고장난 거 아닌가? 그리고 처음 꼈을 때보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불편해지면서 착용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청각 관리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청각장애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약 45만 명 정도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5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청각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 하고서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통계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청각 서비스가 그만큼 중요한데 실제로 제공받고 계신 분들이 좀 적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면서 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 보청기를 통해서 많은 청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많은 난청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2015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보청기 사용자가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것도 정부 지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근데 정부 지원의 한계점은 우리나라 청각보조기기 시장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으로도 누구나 보청기를 판매를 할 수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 지원 제도의 한계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청각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사실 유럽의 선진국에 지속적으로 청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K히어링이 청각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좀 표준화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K히어링은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DX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청력 검사 결과들이 그냥 페이퍼 형태로 제공되었었다면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청각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춤을 통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좀 개인 맞춤형으로 청능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 K히어링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내 유일의 청각 전문 보건복지부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도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청각 보청기를 착용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셨던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보청기 착용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저희 서비스에 대한 좀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30대 코다셨던 자녀분께서 저희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셨었는데요. 코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은 비장애인이지만 본인의 부모님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저희가 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다이신 자녀분께서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었는데 그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60대가 되시면서 이제 요새는 60대, 70대 재취업을 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취업을 하시고 싶은데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시다 보니까 취업에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취업 전선에 다시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이 서비스를 우리가 좀 제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60대 정도가 되셨을 때 이제 양쪽에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체장애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체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셨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양측 귀에 왼쪽 귀는 중도 난청을 가지고 계시고 오른쪽 귀에는 고도 난청을 가지고 계신 이제 노인 난청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이제 난청이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난청이 시작된 지는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한테도 저희가 보청기를 2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할머니에게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공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를 가장 먼저 만족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청각 서비스의 성공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할머니한테 보청기 착용과 청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자주는 아니지만 할머니 만날 때면 항상 보청기 착용하고 오시고 이제는 매일 보청기 없이는 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저도 청각 전문가이지만 단순히 한번 착용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각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할머니 역시 보청기를 실패하시지 않고 성공적으로 착용하신 것을 보면서 지속적인 청각 서비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창업 초기에 아무래도 보청기 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들, 그리고 왜냐하면 중간에 실패하신 사례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들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저희 창업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건복지부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202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기관들이라든지 업체들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서울의 한 보건소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약 300분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난청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밑바탕이 되어서 이제 2025년도에 SK 사회적 가치원과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공공기관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노인복지시설들과 협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사실 진행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각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매일매일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좀 장기간의 호흡을 가져갔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지만 저희는 또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비스가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투자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이 스타트업 판인데, 저희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같은 기간에 창업을 하셨던 전문가분들을,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대표님들을 볼 때 이거 너무 긴 호흡을 가져가서 좀 힘들다,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아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참여하면서, 또 그리고 보건소와의 그런 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 기관들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이 사업 조금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보고서 내가 준비한다라면 분명히 현재 이 사회에는 필요한 서비스고 언젠가는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K히어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들을 수 있는데 잘못 처음에 상담을 받아서, 그리고 제대로 보청기 관리를 받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K히어링 서비스를 만나시고 다시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또 들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회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저희 K히어링의 1차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중 1%의 고객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1%의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각 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또 나아가서 글로벌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K히어링이 라오스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청각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라오스라는 지역이 청각 서비스가, 그리고 청각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리 잡혀져 있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각 서비스 전문 기업이 되고, 나아가서 글로벌 청각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K히어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히어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난청인들을 위한 청각 서비스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